금강석 영상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열왕릉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학동에 있는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의 능입니다. 선도산 동쪽 구릉에 있는 사기의 큰 무덤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으며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내의 비각에는 국보 제25호로 지정된 태종 무열왕릉비의 귀부와 이수만이 남아있는데 이수의 태종 무열 대왕집이라 새겨져 있어 흥덕왕의 흥덕왕릉과 함께 신라왕릉 가운데 매장된 왕이 명확한 유일한 능입니다. 발굴 조사는 하지 않았으나 형태는 굴식 돌방 무덤 횡결식 석실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일 신라시대의 다른 무덤에 비해 봉분 장식이 소박한 편입니다. 신라 제29대 무열왕 제위 654에서 661의 무덤으로 경주시가지 서쪽의 선도산 동쪽 구릉에 있는 5개의 큰 무덤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무열왕은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본명은 김춘추입니다.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정복하고 삼국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인 661년 6월에 죽은 왕에게 태종무열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영경사 북쪽에 장사 지냈다고 전합니다. 아직 발굴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굴식 돌방 무덤 횡결식 석실분으로 추정됩니다. 통일 신라시대의 다른 무덤에 비해 봉분 장식이 소박한 편으로 무덤 주위에 자연석으로 둘레돌을 돌렸습니다. 무덤 앞 동북쪽에는 경주 태종 무열 왕릉비 국보 제25호가 있습니다. 무열 왕릉은 서학동 고분군 중의 하나를 이루는 왕릉인데 경주에 남아있는 신라 왕릉이라고 전해지는 능들 중에서 확실하게 어느 왕의 무덤인지가 밝혀진 능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타반이 조선시대에 이 무덤은 신라 어느 왕의 능일 거라고 경주 김씨 문중 측에서 적당히 비정한 것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고 명확하게 주인이 밝혀진 능은 7개로 무열 왕릉은 이 7개의 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열 왕릉이 무열왕의 능이란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된 것이 바로 태종 무열 왕릉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석은 귀부와 비신 그리고 이수로 이루어지는데 귀부는 거북 모양 비석 받침돌을 가리키며 비신은 비석의 내용인 비문이 적힌 몸통이고 이수는 비신 위에 얹는 비석의 머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무열 왕릉비의 경우 애석하게도 중요한 비문이 적힌 비신은 없어졌고 용을 새긴 이수와 거북이 모양 귀부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이수와 귀부만으로도 신라시대의 뛰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주는 최고 걸작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현재는 무열 왕릉비 비석의 몸통이 없어졌지만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조의 내용을 봐선 이래는 고려시대 당시에도 별 문제 없이 잘 존재하던 비문의 내용을 읽고 작성한 듯합니다. 조선 성종식이 작성된 지리서인 동국여지 승남에 따르면 이때까지도 약간 훼손되긴 했지만 비문 내용에 써 있었을 비석의 몸통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위의 시에 의하면 비문을 어루만지면 잉우라니
일그러진 글자 많아 알아보기 어렵구나라고 했는데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풍화되어 육안으로 읽기는 어려워도 조선 초까지 글자가 남아있는 건 확실했던 듯하며 육안이 아니라 탁본을 뜨면 내용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말 이후의 대동금석서를 살펴보면 무열왕릉비 비편으로 등장하고 있어 17세기 이전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일제강점기의 사진 자료에는 이미 몸통이 없어진 상태였으니 아마도 조선 중후기에 깨뜨려 파편화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 때부터 이미 비석은 훼손된 걸로 추정되는데 퇴계 선생이 역사 유적물인 태종 무열왕릉비를 부셔서 선비들이 고작 벼르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소문을 듣고 편지로 그 지역의 유생들을 꾸짖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비석은 고품질의 석재면서 충분히 가공이 되어 있기에 벼르로 쓰기 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열왕릉비 비석의 몸통은 없어졌으나 남아있는 이수와 귀부를 합친 높이가 약 2.1m에 달하고 귀부의 길이는 3.34m며 폭은 2.53m라는 점을 감안하면 온전했을 때의 본래의 모습은 거대하고 웅장한 비석이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거북 모양 비석 받침인 귀부의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하는 것입니다. 거북은 머리를 높게 치들었고 네 발은 짧지만 쭉 뻗어있는 모양새인데 전체적으로 힘찬 인상을 풍깁니다. 거북의 머리는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눈, 코, 입, 귀가 선명하며 목과 몸통이 만나는 부분에는 목주름을 4줄까지 묘사했습니다. 비석의 머리인 이수는 비록 두 조각으로 쪼개진 상태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하여 귀부 못지않은 뛰어난 조각 솜씨를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6마리의 용이 3마리씩 어지럽게 뒤엉켜서 이수의 앞뒤로 여의주를 받들고 있는데 서로 얽혀있는 형상을 비롯해서 아주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북이나 용이나 각자 자기 식대로 생기가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조화되어 있어서 완전한 짜임새를 보여준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이수는 조각의 기법이 뛰어나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나 무덤의 주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비록 비석의 몸통은 없어졌지만 천만다행으로 비석의 머릿돌 전면에 태종무열 대왕즙이라는 글자가 남았기에 이 비석이 무열왕의 능비이고 바로 뒷능이 태종무열 왕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학동 고분군에는 배총이 존재하는데 바로 김인문묘 경상북도 시도 기념물 32호와 김양무묘 경상북도 시도 기념물 33호입니다. 배총이라는 것은 얼핏 순장하고도 비슷한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인공의 부속 정도로 격이 낮은 개념은 아니고 섬겼던 왕의 곁에 묻힐 자격이 있다는 의미의 영예입니다. 고구려나 중국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고 대릉원에 위치하는 중소형의 무덤들이 바로 그러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의미상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릉원의 경우는 왕릉 옆에 작은 무덤들이라고 할지라도 왕족의 무덤으로 가족묘의 양상이라면 배총은 가족 말고 중요한 신하들이 묻히는 것으로 당대에는 가문의 명예 정도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서학동 고분군 아래 중형 무덤 이기에 대해서는 김인문이나 김양이라는 구체적 추정이 가능할 만큼의 사료가 있다 보니 배총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편이며, 나아가 배총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고분군으로서 당나라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신라가 당대의 황제묘의 양상을 어느 정도 적용하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무열왕릉 뒤편에 나란히 있는 대형 고분군. 무열왕릉보다 높은 곳에 나란히 있으며 크기도 무열왕릉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김용준, 진지왕, 진흥왕 등 전대 무열왕의 직계 조상들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무열왕 이후로는 불교식 장례가 도입돼 장례가 간소화되면서 봉분이 작아지는 편이고, 더 낮은 곳에 아들 김인문 묘가 위치하므로 높은 곳은 무열왕의 조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돌무지던 널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묘제가 변했음과 왕릉의 입지가 평지에서 산지의 말단보 구릉으로 이동했음을 무열왕릉 입장권을 사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진흥왕릉, 진지왕릉, 헌안왕릉도 직선거리 500여 미터 남짓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